네, 오늘 일부 테마주를 제외하고 종목들의 상승은 제한이 걸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투자텔미에서 다룰 아이템을 찾기가 또 쉽지 않은 하루였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의미 있게 봐야 할 내용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세 가지의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다 골라놓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중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로 준비가 됐는지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네, 중국에서 대박 조짐이 보이는 이 종목의 얘기입니다. 네, 오늘 시장 대비 시프트업의 주가 상승 흐름 상당히 견조하죠. 드디어 승리의 여신 니케 중국 출시가 오늘부터 이뤄졌습니다. 이미 중국 사전 예약자 규모가 96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흥행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오늘 이 비리비리 M마켓에서 출시와 함께 1순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리비리는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 어플이죠. 그래서 오늘 시프트업의 중국 니케 컨센서스 숫자에 대한 얘기도 텔레방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리포트 4개를 이제 참고해서 봤을 때 2분기 시장 눈높이에 맞추려면 그래도 일매출 15억에서 20억 찍어야 한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일매출을 30억까지 전망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지금 iOS에서 비슷한 체급을 가진 게임으로 나루토 모바일과 러브 앤 딥스페이스 이 두 가지가 비교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시프트업의 니케 여신 중국이 iOS 일간순위 이 3위권에 진입을 할 경우에는 컨센을 약간 부합하게 될 거고요. 2위권에 진입을 하게 되면 컨센을 약간 상회하게 되는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1위권에 진입을 할 경우에는 서프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코멘트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역시나 게임 섹터는 재점률 그리고 앱에서 순위가 가장 중요한 지표이자 데이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현재 시프트업의 주가 흐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 주가가 상승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 오늘 승리의 여신 니케 중국 출시와 함께 그 모멘텀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주가는 1시 20분을 기점으로 오늘 장중 고점 찍어냈습니다. 58,700원까지 상승했었던 주가 현재도 5%대 주가 강한 흐름 유지를 하며 58,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프트업의 주가 방향성은 중국에서의 이 흥행 열풍이 시프트업의 실적 업그레이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네,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음극재에 최대 700% 이상의 상계 관세를 예비 판정하면서 비중국 배터리 소재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배터리 소재 기업이 바로 이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이번 미국의 조치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조치가 현실화되면 중국산 음극재 가격이 상승해 비중국권 소재에 대한 수요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포스코 퓨처엠은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점유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음극재 시장 점유율 상위 10개 기업 모두가 중국 기업이었고 포스코 퓨처엠은 11위로 유일한 비중국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 제품보다 40에서 50% 높은 단가로 북미 수주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미국이 중국 외 대안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이 같은 변화가 포스코 퓨처엠 입장에서는 수요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3월 주총에서 회사는 배터리 공급망의 탈중국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OEM사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까지도 워낙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일중으로 봤었을 때 오늘은 52주 신저가를 또 기록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앞서 설명해드린 저의 그 내용으로 배터리 소재 관련주 내에서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앞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가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1%대 하락세 감지가 되고 있고요. 103,4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투자텔미 내용입니다. 요즘 미장에서 또 중국계 자율주행 기업인 이 위라이드가 상당히 핫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이 기사인데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중국계 자율주행 기업 위라이드가 간밤에 호실적으로 미장에서 무려 21%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가 상승 배경으로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때문인데요. 지난 6일에도 우버와 합작한다라는 소식으로 주가가 32% 강세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위라이드라는 이 기업을 처음 알게 돼서 어떤 회사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7년 중국 광저우에 설립이 된 자율주행 기업이고요. 현재 최고 수준인 레벨4의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제 엔비디아가 위라이드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부터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찾은 내용은 지난해 기준으로 이 위라이드 기업이 중동이나 동남아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로부터 첫 무인 운행 허가를 받은 기업 중에 하나로 꼽히더라고요. 테슬라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 테슬라와는 달리 지도 의존도가 높고 특정 지역에서만 작동을 한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도 6월부터 시작이 되죠. 이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택시가 이제 6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일론 머스크가 관련해서 또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정확한 워딩에 따르면 현재 지금 운전자가 탑승한 채로 테스트 중이지만 운전자 개입이 전혀 없이 주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레벨 4 수준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율주행 쪽은 지금 단순히 기술 개발 경쟁이 아니라 뭐 국가, 플랫폼, 생태계 간의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이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한 치열한 경쟁이 이렇게 계속될수록 앞으로 시장은 더 빠르게 성장하고 확장이 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자율주행 관련주 하면은 여러분들은 딱 떠오르는 기업들 뭐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이 5개를 골라봤습니다. 오늘 뭐 로보택시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현대 오토에버만이 4%대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쪽 자율주행 섹터도 산업 측면에서 긴 시각으로 봐야 하는 섹터인 만큼, 그리고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는 만큼 잊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투자텔미 아이템으로 골라봤습니다. SOS랩 2%,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 오늘 동반 2% 하락세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3가지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뉴스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일단 시장이 하락하는데 오후장에 2차 전지의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미국이 중국 배터리를 제재하는 내용인데,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한테는 또 호재가 될 수가 있어서 그쪽을 좀 기대해 본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결국 지금 우리 시장, 어제 미증시도 그랬고 우리 시장도 그랬고 이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빠지고 있는데, 이 국채금리 급등을 이겨낼 수 있는 업종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이유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무디스까지 미국의 시종 등급 강등하면서 그 월요일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주의 반등으로 이겨냈지만, 결국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이 달러 자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죠. 가뜩이나 지금 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트럼프의 감세 정책 때문에 재정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달러가 약세나고 있는 건데, 이 신용 등급까지 강등되면서 달러 자산에 대한 우려가 나와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미국 국채를 발행하는데 인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기 없다 보니까는 국채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국채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는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기술주한테는 가장 좀 피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기술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미국의 국채 발행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또 국채 금리 급등 여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마 당분간은 이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높아진 국채 금리를 이길 수 있는 업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도 보시면 이 전력 인프라 쪽이 계속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미국이 전력 부족 계속 나오는 이야기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가 내년 중반부터는 미국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로 인해서
전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이 많은 투자 은행들도 그런 것들을 좀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발전의 최대 장애물이 전력 문제인 것인데 지금 비유를 하자면 중국은 전력 생산에 로켓이 궤도를 오르는 것 같이 빨리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거북이 걸음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미국이 원전을 레벨을 키우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전력 원과 이 전력 인프라 쪽은 지금 높아진 국제 금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 실제 이제 수출 습작이라든가 수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기업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또 전력 인프라 쪽에서 실질적으로 수출이 또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적까지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종목도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은 시장에서 우리가 계속 봐야 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탑픽으로 볼 만한 종목은 무엇인가요? 현재가가 지금 68,000원인데요. 탄일전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지만은 시가총액이 꽤 나가고 있고 매출액도 큰 신규 상장주 치고는 좀 약간 대형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 비중이 높은 변압기를 전문 제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 변압기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같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버터와 함께 특수 변압기를 공급하고 있고요. 이 송배전 전력망에 포함되는 지상, 주장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의 수출로 이어지고 있고 작년 4분기에 이 공장까지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번 연도의 매출은 작년보다 더 크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연간 6천억 정도 규모를 보고 있는 건데 지금 강한 수요가 지금 미국에서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수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까지 높습니다. 근데 한일전기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탑티어급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건데 지금 GE 같은 경우는 약 13년 동안 거래 관계를 구축하면서 아주 훌륭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이 4년간 일본의 티메이라고 하는 이 도시바 미쓰비시 전기 합작사가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24년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굵직굵직한 고객들을 좀 확보하면서 이 전력에 대한 수요, 전력망에 대한 수요가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수혜해 볼 수밖에 없고 특히나 북미 시장의 전력이 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주가 이어지고 있어서 아마 어떤 실적 증가세는 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5만 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가 상승으로 돌려낸 산일전기를 탑픽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 주셨던 로킷 헬스케어 오늘 이제 장중에 8% 넘게 올랐다가 지금은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더라고요. 리뷰 부탁드릴게요, 매니저님. 네, 말씀드리고 나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로킷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3D 프린팅 인공 피부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달 수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의료 AI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뭐 다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로켓 헬스케어하고 오가웨이 사이언스, 뭐 토모 큐브 이 정도만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지금 시장이 이제 뭐 이번 달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어떤 조정 장세, 힘이 없는 장세가 될 것 같고 이런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만 올라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종목 장세를 좀 확실하게 좀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2차전지 기업들은 정말 싸게 거래가 되고 있어서 오늘은 제가 유튜브 통해서 영상 하나를 좀 이따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하락 이유하고 2차전지가 왜 반등 나올 수 있는가, 지금 얼마나 싼가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릴 거니까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가지고요. 이따 오후장에 올라올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